네, 안녕하세요. 엘드림학원의 봉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2학년 과정 중에 지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수 법칙. 자, 이 지수는 우리가 1학년 때 소인수분해 하면서 잠깐 등장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지수의 규칙들은 설명이 안 들어갔고, 간단하게 지수의 구조, 밑과 지수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만 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거듭 제곱이 뭔지 한번 볼까요? 거듭 제곱. 말 그대로 거듭 곱하기인데, 아무거나 곱하기가 아니라, 이렇게 아무거나 곱하는 게 아니라, 같은 수나 같은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걸 우리 거듭 제곱이라 불렀고, 자, 요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지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곱한 수나 문자를 아래다 이렇게 써주고, 요거의 이름을 쉽게 밑에 있어서 밑 이렇게 불렀고, 곱한 횟수, 이거는 a 곱하기 3이 아니라 a를 3번 곱한 거다. 그래서 요거의 이름이 바로 오늘 하게 될 지수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지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지수라는 거는 곱하기로 연결된 애들만 나오겠죠. a의 세제곱, a를 3번 곱한 애하고 곱하기 a를 2번 곱한 애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지수끼리 어떻게 되냐, 요걸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a에 3번 곱했다는 건 뭐죠? 그치, a 곱하기 a 곱하기 a죠. 그 다음에 곱하기 있으니까 곱하기 써주고 가로 한번 쳐줄게요. a의 제곱이라는 거는, 그쵸, a를 2번 곱했다는 거죠. 그러면 총 a가 몇 번 곱해졌죠? 그쵸, 5번 곱해졌어요. 이 5번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3번과 뒤에 있는 2번을 서로 더해서 5번 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법칙, 지수의 곱, 밑이 같은 지수의 곱에 있어서는 지수끼리 더해준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지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지수끼리 더하는 걸 했으니까 한번 곱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건데, 여러분들 3 더하기 똑같은 걸 3번 더하면 어떻게 됐었죠? 그치, 3 곱하기 3이 됐죠? 그러면 똑같은 수를 4번 더하면 이건 어떻게 했었죠? 곱하기로 하면 3 곱하기 4가 되겠죠? 3이라고 하는 애들이 4묶음 있어, 이런 뜻이에요, 곱하기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수에서 곱은 어떻게 되냐 한번 볼게요. 자, a의 세제곱.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문자가 아니라 지금 숫자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아마 다른 책들이나 문제집에는 문자로 나와 있을 텐데, 일단 숫자로 해줄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a의 세제곱에 4제곱,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a의 몇 제곱이 될까 한번 볼게요. 실제로 한번 써볼게요. a의 세제곱을 요 수를 4번 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위에서 처음에 선생님 설명할 때 밑이 같은 그 지수가 있는 애들끼리의 곱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그치, 더해준다. 결국에 이거는 a의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같은 수가 지금 4번 더해졌네. 요거는
3 곱하기 4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세제곱의 4제곱은 3 곱하기 a의 3 곱하기 4다. 그래서 a의 12제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a의 세제곱의 가로의 4제곱은 이렇게 되면 지수끼리 어떻게 해준다? 서로 곱해준다. 자, 앞에서 나온 이렇게 밑이 같은 지수끼리의 곱은 지수끼리 더해줬고, 자, 가로가 있어서 a의 세제곱에 가로 4제곱은 지수끼리 어떻게 준다? 곱해준다. 이게 지수의 곱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지수의 차 볼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아까 지수의 합은 어떤 애가 합이었지? 그쵸, 곱일 때 합이었죠? 자, 지수의 합은 우리가 곱할 때 밑이 같은 애를 곱할 때 지수의 합이었어요. 자, a의 제곱, 요거는 a의 세제곱 더하기 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차가 되는 경우는 어떤 애가 있을까요? 그치, 곱하기가 더하기라면 나누기는 차가 되겠네요. 미리 결론을 얘기하면.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a의 세제곱 a 곱하기 a 곱하기 a, 나누기는 분모로 오면 되겠죠? 분모의 a제곱, 요 하나씩 약분이 돼. 그죠? 그래서 얼마만큼 약분되냐? 뒤에 있는 숫자만큼 약분이 된다. 약분이 된다는 거는 하나씩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뜻이냐? a라는 애가 3개가 있어. 근데 2개가 약분됐어. 2개가 지워졌어.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밑이 같은 지수끼리의 나누기는 지수의 차가 돼요. 근데 여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뺐는데 뒤에 있는 게 큰 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3 빼기 2는 이해가 됐는데 a의 2 나누기 a의 3, 선생님 이거 그러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게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있습니다. 있지만 요거는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서 지수법칙을 다시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3가지를 볼 거예요. 자, a의 3 그대로 a의 2 이런 식으로 앞에 지수가 더 큰 경우, 두 번째 a의 3 다른 색으로 해볼까? 앞에가 큰 경우, 두 번째는 3. 그래서 두 번째는 서로 같은 경우. 자, 마지막 3번째는, 요번에는 뒤에가 더 큰 경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앞에가 더 큰 경우 그대로 한번 써볼게. a 곱하기 a에서 a 곱하기 a가 나눠지니까 요거는 그냥 a의 3 빼기 2로 끝나죠. 그래서 a로 끝나지. 두 번째, 얘는 a의 나누기니까 3 빼기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야? a의 0제곱인데 지수가 0제곱이라는 거는 뭔지 한번 볼게요. 쭉 보면 a 곱하기 a 0이란 거는, 빼기에서 0이라는 거는 같은 수를 빼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 약분이 돼서 없어져. 다 약분이 돼서 없어지면 뭐가 남을까요? 0이 될까요? 아니죠. 자, 3분의 3은? 그치, 1이 되지. 1.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수가 0이 오면 무조건 1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뒤에가 큰 경우, 뒤에가 크면 a의 선생님 이거 3 하지 말고 2로 바꿀게요. 그러면 2 빼기 4가 되는데 요거는 a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우리가 요 지수의 음수는
표현하지 않고요. 자, 요거 한번 나누기를 써보면 a 곱하기 a 분모가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자, 당연히 뒤에 나누기 뒤에 있는 수가 크면 분모가 더 커지겠지. 그 약분하면 분자에 남는 게 아니라 분모에 남는다. 그래서 a의 제곱분의 1이다.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뒤에가 큰 경우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 자, a의 뒤에서 앞에 거를 빼준 거 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죠? 이렇게 숫자로 써주니까 금방 이해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문자로 한번 써볼게요. 몇 제곱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수 법칙에서 요 나누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 곱하기는 그냥 더해주면 됐고 가로는 지수끼리 곱해주면 됐어요. 근데 나누기는 숫자에 따라서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이 m과 n의 크기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와요. m이 클 경우, m하고 n이 같을 경우, 요번엔 n이 클 경우. 그래서 m이 클 경우는 그냥 a의 m-n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같다는 거는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가 같고 나누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1이 되겠지. 그리고 뒤에 있는 게 크다는 거는 약분을 하고 분모에 더 많이 남겠죠. 그래서 a의 거꾸로 n에서 m을 빼주고 그거의 역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수에도 분배 법칙이 있는데 가로 안에 앞에서는 하나의 문자만 있었는데 자, 가로 안에 어떤 두 문자의 곱이 있어요. 그래서 AB의 세제곱. 요거는 AB라고 하는 애를 몇 번? 그치. 3번 곱한 거고 우리가 중1 때 곱셈은 무슨 법칙이 있었지? 자, 두 가지가 있었죠.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었죠. 결합 법칙. 또 분배 법칙도 있었는데 요거는 일단은 생략하고 교환 법칙이라는 건 뭐지? 곱하기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바뀌어도 성립한다 라는 거죠. 오늘 이 교환 법칙을 가지고 이 지수 법칙을 설명할 거예요. 자, 순서가 바뀌어도 되지. 그러면 이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돼 있는데 순서를 바꿔서 a를 다 앞에 써주고 b를 다 뒤에 써줄 거예요. 그러면 앞에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제곱을 얘한테 따로 분배해줘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요 안에 있는 문자가 분수라고 해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b의 세제곱 분의 a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지수법칙 오늘 한 거 총 4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지수법칙 첫 번째 지수의 합. 밑이 똑같은 문자에서 지수가 있는 수들의 곱은 지수끼리 더해주면 된다. 지수의 합. 두 번째 지수의 곱. 자, 요번에는 a의 m제곱을 가로하고 n제곱인 형태인 경우 얘네들 둘이 서로 곱해주면 된다. a의 m, n 이런 식으로 됐죠. 세 번째는 지수의 차인데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일 때 요거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됐었죠. 앞에 있는 수가 더 클 때는 그냥 a의 m제곱에서 n제곱을 빼주고
m과 n이 서로 같을 때는 그냥 1이 나오고요. 뒤에 있는 수가 더 클 때는 a의 n제곱 마이너스 m, 거꾸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는 대신에 역수가 된다. 분의 1이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한 문자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문자에 지수가 붙은 경우 요거는 분배가 된다. 그래서 a의 m제곱, b의 m제곱 이렇게 분배가 된다. 요거는 분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a분의 b의 m제곱일 때도 자 분모와 분자에 m이 분배가 돼주면 된다. 그래서 a의 m제곱 분의 b의 m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지수법칙은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뒤에 실제 문제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하겠죠. 응용 문제가. 지수법칙은 기본이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네 가지 지수법칙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지수법칙에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해요. 자, 그럼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